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는 최근 방송가를 뒤흔든 불꽃 야구를 둘러싼 저작권 논란과 그 이면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대한 흐름을 차분하지만 날카롭게 짚어보려 합니다. 단순한 영상 비공개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콘텐츠를 둘러싼 방송사 간 힘의 균형과 제작자의 선택이 어떻게 판도를 바꾸고 있는지 집중해보겠습니다. 영상이 공개되기도 전에 이미 긴장감은 감돌고 있었습니다. 12월 8일 최초 공개된 불꽃 야구 32회는 업로드 직후 빠른 속도로 조회수를 끌어올리며 단숨에 화제의 중심에 섰고 100만 조회수를 돌파하며 프로그램의 여전한 영향력을 증명했습니다. 그러나 이 뜨거운 반응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JTBC의 저작권 신고로 영상이 돌연 비공개 처리되면서 시청자와 팬들 사이에는 당혹감과 분노, 그리고 수많은 추측이 동시에 터져나왔습니다. 또다시 방송사 간 힘겨루기가 시작된 것 아니냐는 반응, 누군가 의도적으로 불꽃 야구의 확장을 막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댓글과 커뮤니티를 빠르게 점령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저작권 이슈로 보기에는 파장이 컸습니다. 불꽃 야구 사태라는 표현이 자연스럽게 붙을 정도로 논쟁은 확산됐고 프로그램 하나를 둘러싼 방송가의 미묘한 긴장 관계가 수면 위로 드러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불꽃 야구가 이미 하나의 브랜드로 자리 잡았다는 점에서 이 비공개 조치는 팬들에게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콘텐츠를 소비하는 시청자의 입장에서 이는 권리 분쟁이 아니라 자신들이 애정을 쏟아온 이야기의 흐름이 강제로 끊긴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사흘 뒤인 12월 10일 저녁, 상황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반전됩니다. 스튜디오 C1팀이 문제의 영상을 다시 업로드하며 불꽃 야구 32회는 유튜브에서 정상적으로 시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이 결정은 단순한 재업로드 이상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팬들은 끝까지 책임지는 제작진이라는 반응을 보이며 환영했고 불꽃 야구를 향한 신뢰는 오히려 더 단단해졌습니다. 동시에 일부 팬들은 언제 다시 내려갈지 모른다며 공식 홈페이지나 개인 저장을 권하는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 장면은 팬덤이 단순 시청자를 넘어 콘텐츠를 지키려는 공동체로 진화했음을 보여줍니다. 이쯤에서 잠깐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더 깊이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불꽃 야구와 SBS의 인연은 이 사건 이전부터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지난 6월, 이나대와의 두 번째 창단 직관 경기가 갑작스럽게 SBS 플러스에서 생중계되며 두 존재는 처음으로 공식적인 접점을 갖게 됩니다. 이 선택은 결과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공중파 계열에서 야구 예능의 현장성을 그대로 담아내는 시도라는 점에서 시청자들의 기대감은 빠르게 확산됐습니다. 단순한 하이라이트가 아니라 실제 경기의 긴장과 호흡을 그대로 전달하는 방식은 불꽃 야구가 지향해온 방향과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생중계 발표 직후 SNS와 커뮤니티에서는 진짜 야구를 다루는 예능이 드디어 제자리를 찾았다는 평가가 쏟아졌습니다. 특히 김성근 감독이 현장에 복귀한 이후 보여준 변화는 상징성이 컸습니다. 김성근 감독은 건강 회복 이후 현장을 직접 지킬 수 있게 된 점에 대해 감사함을 전했고, 이 발언은 불꽃 야구가 단순한 예능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다시 연결되는 공간이라는 인식을 강화했습니다. 시청률 역시 이를 증명했습니다. 분당 최고 1.2%, 가구 시청률 1.5%라는 수치는 스포츠 예능이 더 이상 마이너 장르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준 장면이었습니다. 이 시점부터 불꽃 야구와 SBS의 관계는 점차 깊어지기 시작합니다. 정식 편성은 아니었지만 SBS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보도를 통해 불꽃 야구를 꾸준히 언급하며 사실상 우호적인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관심을 넘어 장기적인 가능성을 탐색하는 움직임으로 해석되기에 충분했습니다. 불꽃 야구를 둘러싼 이번 저작권 논란은 그래서 더욱 민감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단순히 한 회차의 문제가 아니라 향후 이 콘텐츠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지를 가늠하는 신호로 읽혔기 때문입니다. 이제 질문은 하나로 모아집니다. 왜 하필 지금이었을까? 그리고 이 모든 흐름의 중심에는 누가 서 있는가? 이 물음에 대한 답은 다음 이야기에서 더욱 선명해집니다. 불꽃 야구와 SBS의 관계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단순한 협업이나 우연한 인연으로 설명하기에는 지나치게 많은 신호들이 포착됩니다. 지난 생중계 이후 SBS는 불꽃 야구를 단발성 콘텐츠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양한 프로그램과 뉴스성 보도를 통해 꾸준히 노출시키며 시청자들에게
이 브랜드를 자연스럽게 각인시키는 전략을 취해왔습니다. 이는 방송사 내부에서 이미 불꽃 야구를 하나의 유력한 자산으로 바라보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눈에 띄는 장면은 SBS 스포츠가 1구상 시상식 현장을 다룰 때였습니다. 단순히 수상 결과를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불꽃 야구 출연진을 전면에 내세운 기획 구성은 시상식이라는 공식 무대에서 불꽃 야구 인물들을 중심 서사로 배치했다는 점은 SBS가 이 프로그램을 단순한 외부 콘텐츠가 아닌 잠재적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었습니다. 이 시점을 전후해 방송가에서는 SBS가 불꽃 야구를 주시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내년 초 방영 예정으로 알려진 여자야구 교양 프로그램에서 불꽃 야구팀 유니폼이 등장한다는 소식은 해석의 여지를 더욱 넓혔습니다. 공식적인 협업 발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징적인 소품을 통해 메시지를 던졌다는 점에서 이는 사실상 사전 러브콜에 가깝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방송사들이 브랜드 사용에 극도로 신중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선택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불꽃 야구가 이미 하나의 문화 코드로 작동하고 있음을 SBS 스스로 인정한 장면이기도 했습니다. 방송학 전문가들의 분석도 이 흐름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SBS는 그동안 스포츠 예능 분야에서 반복적으로 성공 사례를 만들어왔습니다. 축구, 농구, 여성 스포츠를 다룬 프로그램들이 안정적인 시청층을 확보하며 장기 시즌으로 안착한 경험은 불꽃 야구라는 콘텐츠를 바라보는 시선을 더욱 적극적으로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팬덤과 화제성을 동시에 갖춘 불꽃 야구는 야구 예능이라는 마지막 퍼즐을 채울 수 있는 카드로 보이기 충분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JTBC와의 저작권 이슈는 단순한 법적 분쟁이 아니라 불꽃 야구의 향후 거취를 둘러싼 긴장 관계로 확장됩니다. 일부 팬들이 다른 방송사와 손잡는 것이 오히려 프로그램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제작비, 편성, 안정성, 장기 시즌 운영이라는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불꽃 야구가 더 큰 플랫폼을 찾아 이동할 가능성은 결코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가능성과 분석을 관통하는 핵심은 여전히 하나입니다. 어떤 방송사와 손을 잡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프로그램이 어떤 철학으로 만들어져 왔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철학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장시원 단장입니다. 불꽃 야구의 방향성과 정체성은 결국 한 사람의 선택과 책임 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왜 장시원 단장이 이 모든 논의의 중심에 설 수밖에 없는지, 그의 존재가 불꽃 야구에 어떤 힘을 부여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불꽃 야구를 둘러싼 모든 논의가 결국 한 인물로 수렴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장시원 단장은 단순한 제작 책임자를 넘어 이 프로그램의 얼굴이자 상징으로 기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카메라 앞에 서는 출연자도 아니고 경기 결과를 좌우하는 선수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팬들 사이에서 장시원이라는 이름은 어느 순간부터 불꽃 야구 자체와 거의 동일한 의미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이례적인 현상이며 동시에 이 프로그램이 기존 예능 문법과 얼마나 다른 길을 걸어왔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장시원 단장이 주목받기 시작한 이유는 연출 방식 때문만은 그는 제작 과정 전반에서 자신을 숨기지 않았고 오히려 야구를 좋아하는 한 명의 팬으로서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냈습니다. 그 태도는 계산된 연출이라기보다 야구를 오래 사랑해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자연스러운 반응에 가까웠습니다. 이 점이 시청자들에게 강하게 작용했습니다. 불꽃 야구가 조작된 감동이 아니라 실제 감정 위에 세워진 프로그램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기 시작한 것입니다. 1구상 시상식에서 보여준 장면은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롯데 자이언츠 팬으로 잘 알려진 그는 시상식 현장에서 박찬영과 김정준 코치에게 꽃다발을 건네며 순수한 야구 팬의 모습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장면은 과장되거나 연출된 감동이 아니었기에 더욱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팬들은 제작자가 아니라 야구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반응을 보였고, 이때부터 장시원 단장은 단순한 PD가 아닌 야구 팬덤 내부의 인물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공개된 여러 비하인드 영상들은 이러한 인식을 더욱 굳혀놓았습니다. 특히 구대성의 훈련 장면을 보기 위해 신재영 센터를 직접 찾은 영상은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화면 속 장시원 단장은 제작자의 시선이 아니라 존경하는 선수를 바라보는 한 팬의 눈빛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말없이 훈련을 지켜보는 모습,
감정을 숨기지 못한 표정은 많은 시청자들에게 강한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댓글에는 영입을 위한 계산 아니냐는 농담과 함께 이제는 팬클럽 회장급이라는 반응까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장시원 단장의 진가는 화제성 있는 장면을 넘어 프로그램을 떠난 선수들을 대하는 태도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불꽃야구 32회를 끝으로 팀을 떠난 임상우를 향한 그의 행보는 이미 팬들 사이에서 전설처럼 회자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C1은 무려 1시간 분량의 임상우 모음 영상을 별도로 제작했고, 이는 단순한 하이라이트를 넘어 하나의 기록물에 가까웠습니다. 팬들은 이 정도의 정성과 밀도는 사랑이 없다면 불가능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런 태도는 특정 선수에게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이대은 아들의 출산 소식, 정근우 딸 정수빈의 경기 등 선수 가족에게 의미 있는 순간이 있을 때마다 장시원 단장은 누구보다 먼저 축하 메시지를 전하며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이는 불꽃야구가 경기 중심의 예능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이야기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최강야구 시절부터 이어져온 이 연출 방식은 선수와 제작진, 그리고 시청자를 하나의 공동체로 묶는 핵심 요소로 작용해왔습니다. 결국 장시원 단장이 만들어낸 것은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그는 야구라는 스포츠를 매개로 관계와 기억이 축적되는 하나의 세계를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불꽃야구를 둘러싼 논의에서 그의 선택과 행보가 그토록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러한 제작 철학이 어떻게 팬덤을 결속시키고 불꽃야구를 단순한 예능 이상의 존재로 만들었는지를 더욱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불꽃야구가 다른 스포츠 예능과 확연히 구분되는 지점은 경기의 승패나 스타플레이에 있지 않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팬들의 마음 깊숙이 파고든 이유는 화면 밖에서도 이어지는 관계의 밀도와 감정의 연속성에 있습니다. 장시원 단장을 중심으로 한 제작진은 선수들을 단순한 출연자가 아닌 하나의 서사를 함께 만들어가는 존재로 대했습니다. 이 선택은 시간이 지날수록 강력한 힘을 발휘했고 불꽃야구만의 독특한 정체성을 완성하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가장 상징적인 부분은 선수 가족을 다루는 방식입니다. 대부분의 스포츠 예능이 경기와 훈련, 결과에 초점을 맞춘다면 불꽃야구는 그 이면의 삶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대은의 아들 출산 소식이 전해졌을 때 제작진은 이를 단순한 미담으로 소비하지 않았습니다. 한 선수의 인생에 찾아온 변화로서 조명했고 팬들 역시 그 순간을 함께 축하했습니다. 정근우의 딸 정수빈이 경기장에 서는 장면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야구라는 스포츠가 세대를 넘어 이어지는 문화라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연출 방식은 감정의 진정성이라는 측면에서 강한 설득력을 가집니다. 팬들은 연출된 감동과 실제 감동을 본능적으로 구분합니다. 불꽃야구가 오랜 시간 사랑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제작진이 인위적인 서사를 덧붙이기보다 이미 존재하는 관계를 존중하고 확장했기 때문입니다. 선수들이 프로그램을 떠난 이후에도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는 구조는 시청자들에게 이 프로그램이 끝나지 않는 세계처럼 느껴지게 만들었습니다. 임상우 사례는 이 철학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팀을 떠났다는 사실이 곧 서사의 종료를 의미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동안의 시간을 되짚고 그가 팀에 남긴 의미를 정리하는 과정이 하나의 완성된 이야기로 제시되었습니다. 1시간 분량의 영상이 과하다는 반응도 있었지만 다수의 팬들은 이 선택이 불꽃 야구다운 결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기록하고 남기는 것, 그리고 사람을 잊지 않는 것, 이것이 불꽃야구가 팬들에게 신뢰를 얻은 방식이었습니다. 이러한 신뢰는 팬덤의 성격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불꽃야구의 팬들은 단순히 경기를 소비하는 관객이 아니라 이야기를 함께 지켜보는 증인에 가깝습니다. 영상이 비공개 처리되었을 때 강하게 반응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자신들이 애정을 쏟아온 세계가 위협받고 있다는 감각이 작동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팬들은 제작진을 믿고 기다렸고 재업로드라는 선택이 나오자 오히려 결속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이 지점에서 불꽃야구는 하나의 콘텐츠를 넘어 문화적 현상으로 확장됩니다.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커뮤니티와 댓글, 2차 창작과 토론이 끊이지 않는 구조는 이 프로그램이 이미 시청자의 일상 속으로 스며들었음을 의미합니다. 시즌이 종료되어도 이야기가 멈추지 않는 예능은 흔치 않습니다. 불꽃야구는 그 드문 사례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러한 팬덤과 신뢰, 그리고 관계의 축적이 방송사 간 경쟁 구도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그리고
불꽃 야구는 앞으로 어디로 향하게 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분석을 다음 이야기에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불꽃 야구를 둘러싼 논의가 여기까지 확장된 이유는 이 프로그램이 더 이상 한 방송사의 편성표 안에 머무는 컨텐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시청자 참여도, 팬덤의 충성도, 그리고 방송사 간 경쟁 구도까지 동시에 형성된 사례는 국내 스포츠 예능 역사에서도 매우 드뭅니다. 전문가들이 불꽃 야구를 단순한 예능이 아니라 하나의 현상으로 규정하는 이유 역시 여기에 있습니다. 방송 환경의 관점에서 보자면 불꽃 야구는 플랫폼 이동 가능성을 이미 충분히 입증한 컨텐츠입니다. 유튜브 공개 직후 폭발적인 조회수, 생중계에서 확인된 시청률, 그리고 이슈가 발생했을 때 나타난 팬들의 즉각적인 반응은 모두 시장성이 검증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어떤 플랫폼에서 방영되든 일정 수준 이상의 화제성과 시청을 담보할 수 있다는 점은 방송사 입장에서 매우 매력적인 조건입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변수는 제작 철학의 유지 여부입니다. 불꽃 야구가 지금의 위치에 오를 수 있었던 이유는 대규모 자본이나 화려한 연출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서사를 끝까지 지켜왔기 때문입니다. 만약 더 큰 플랫폼으로 이동하더라도 이 원칙이 흔들린다면 불꽃 야구가 가진 고유한 힘은 빠르게 약화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철학이 유지된다면 제작비와 인프라의 확장은 오히려 프로그램의 깊이를 더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큽니다. 장시원 단장의 향후 행보가 주목받는 이유 역시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어디에서 프로그램을 만들 것인가를 결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불꽃 야구가 어떤 이야기를 계속 이어갈 것인지를 선택하는 인물입니다. 방송사와의 협상, 시즌 구성, 출연진 관리, 그리고 팬들과의 관계까지 모든 선택이 하나의 방향성을 향해 맞물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침묵과 움직임 하나하나가 과도할 정도로 해석되는 것입니다. 불꽃 야구의 다음 시즌이 어디에서 시작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미 이 프로그램은 선택받는 위치에 올라섰습니다. 더 이상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콘텐츠가 아니라 어떤 환경이 이 이야기에 가장 적합한지를 고민할 수 있는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이는 수많은 스포츠 예능들이 도달하지 못한 지점입니다. 결국 불꽃 야구는 우리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좋은 콘텐츠란 무엇인가? 그리고 시청자는 왜 어떤 프로그램에 오래 머무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사람을 중심에 두고 관계를 기록하며 이야기를 축적해온 불꽃 야구의 방식은 그 질문에 대한 하나의 분명한 답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다음 챕터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